안녕하세요. 타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시행규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대한 사항이에요.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5개 저장 탱크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5개 저장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자, 일단 여기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5개 저장 탱크의 측면으로부터의 너비의 공지 있어요. 자, 너비의 공지를 뭐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바로 보유 너비의 공지 보유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너비의 공지의 보유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 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상, 그리고 지정 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인 경우에는 9m 이상, 그리고 지정 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인 경우에는 12m 이상, 그리고 지정 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정 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에서 큰 것. 다시요.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에서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유 공지가. 이거는 기계 분야이죠. 기계 분야. 기계 분야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30m의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기계 분야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은. 자, 그 다음 방유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유제. 자,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는 제외한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5개 탱크 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방유제의 설치 기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방유제의 설치 기준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자, 일단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 중에서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유제의 용량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시험 잘 나와요.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고요. 그 다음 두께는 0.2m 이상,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수치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치들. 그리고 방유제 내의 면적은 얼마?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 면적도 꼭 암기하세요. 잘 나오는 거예요.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요.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의 수는 몇 개? 10개 이하로 해야 됩니다. 10개 이하. 기억하세요. 10개 이하. 그리고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 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6번째, 방유제는 5개 저장 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계 분야를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실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요.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기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실기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 방유제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면은 불연성과 불치면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단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뭘로 할 수 있다? 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그리고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그리고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이나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50m마다.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9 간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입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 탱크는 5옥 외에 설치해야 되고요.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그 수를 몇 개? 3개 이하로 하고 그리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아니해야 된다. 그 다음 간이 탱크 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 탱크 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이 저장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5옥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바로 600리터 이하가 돼야 되고요. 기억하세요. 600리터 이하입니다. 600리터. 그리고 간이 저장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의 압력으로 몇 분간? 10분간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견뎌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간이 저장 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할 것. 여덟 번째, 간이 저장 탱크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것. 자, 어떤 기준이냐면 보세요. 통기관의 지름은 바로 25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통기관은 5개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간이 저장 탱크에서의 통기관의 설치 기준인 겁니다. 통기관. 자, 다음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요 취급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유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 자, 먼저 주유 공지 및 급유 공지를 보세요. 먼저 주유 공지는 기름을 넣는 거예요. 주유 공지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는 15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너비는 15m 이상이고요. 길이는 6m 이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급유 공지는 고정 급유 설비의 호스 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주요 취급소에는 이제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요 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그리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과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가보시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게시판을.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14 판매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입니다. 판매 취급소예요. 자, 먼저 판매 취급소의 기준에서 제1종 판매 취급소가 있고 제2종 판매 취급소가 있는데 바로 제1종 판매 취급소를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1종 판매 취급소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의 몇 배? 2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제1종 판매 취급소라고 하고요. 그럼 제2종 판매 취급소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제2종 판매 취급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 20배 이하인 것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그래서 배합실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먼저 배합실의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배합실의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 설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다섯 번째,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출입구 문턱. 그리고 여섯 번째,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바로 창문이 아니에요. 창문이 아닌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창문이 아니라 지붕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붕 위로 방출하는 거예요. 자, 다음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입니다. 자, 먼저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 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 1이에요. 등급 1. 자, 먼저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인데 옥내 저장소 중에서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이동식 외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내 보세요. 옥내 저장소 외에 이거 이외에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옥외 소화전 설비, 그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 이동식 외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이동식 포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에는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 외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 외의 것. 근데 여기서 유황만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요. 인화점 70도씨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 분무 소화 설비 그리고 고정식 포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고정식 포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중 탱크 같은 경우에 지중 탱크에는 고정식 포 소화 설비 그리고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탱크. 해상 탱크에는 고정식 포 소화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옥내 탱크 저장소에 있어요.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유황만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거고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옥내 탱크 저장소에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화점 70도씨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 분무 소화 설비, 그다음 고정식 포 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고정식 포 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궤 저장소 및 이송 취급소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5궤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반 탱크 저장소에는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 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구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고정식 포구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내용은 자 이거예요.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화 난이도 등급 3, 등급 3에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또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지하 탱크 저장소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하는데, 자, 설치 기준이 있어요. 능력 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이고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하 탱크 저장소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 단위의 수치가 얼마? 3 이상이고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머지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아래도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경보설비입니다. 경보설비. 자,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가 다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제조소 등의 구분을 보시면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인데, 자, 거기는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그리고 일반 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취급소에는 반드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옥내 저장소에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그리고 저장 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그리고 옥내 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에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 저장소에도 마찬가지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인데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로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자, 주요 취급소 중에서 옥내 주요 취급소도 마찬가지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거 이외에 나머지의 제조소 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지정 수량의 몇 배?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보세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상 방송 설비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보 설비. 자, 그 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전기 분야를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래서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경계 구역이. 그런데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당의 경계 구역이 2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2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그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외상으로는 두 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바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바로 50m 이하가 돼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단, 당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부가 한눈에 보이면. 그 다음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에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는 비상 전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까지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수치들 기억하세요, 수치들. 자, 그 다음 피난 설비입니다. 피난 설비. 자, 주요 취급소 중에서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요 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그리고 출입구에 유도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옥내 주요 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를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뭐 설치나 유도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도 등에는 반드시 비상 전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난 설비의 기준 나왔고요. 그리고 자, 소화 설비입니다. 소화 설비. 소화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이 내용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바닥 면적이 주어지고 소화기가 몇 대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몇 개, 한 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전기 설비가 설치된 그 어떤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다. 그러면 소형 수동식 소화기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면 몇 개? 5개 이상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5개 이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서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의 그 공통 기준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보기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리고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1류 위험물에 있는 공통적인 성질, 공통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2류 위험물. 자,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리고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나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바로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죠? 제 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기를 발생시키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붙었을 때 자, 기름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기름이 증발해서 그 증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기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제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이죠. 이제 산화성 액체예요. 바로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물별로 공통 기준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기로 나와요.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혼재한다는 건 뭐예요? 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섞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쭉 보시면 자, 지금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이 혼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X는 혼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혼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 혼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과 이렇게 혼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과 이렇게 혼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제2류, 제3류, 제5류 이렇게 혼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요 윗부분이지 윗부분 여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만 암기하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1류는 6류와 제2류는 4류와 5류, 제3류는 4류, 그리고 제4류는 5류. 그러니까 4류는 여기 또 있으니까. 그죠? 여기 있기 때문에 요 아래 부분 이 대각선 아래에 있는 부분만 암기하시면 돼요. 몇 가지?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위험물의 혼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 몇 류가 혼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23 화학소방 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과 설비의 기준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일단 먼저 화학소방 자동차의 구분에서 화학소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보세요. 포수용액 방사차 있고요. 분말 방사차,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방사차, 그 다음에 제독차. 자,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화학소방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고가 사다리차.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화학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화학소방 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가 사다리차가 나오면 그건 오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소방 자동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자동차에 대한 소화 능력과 설비의 기준도 각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포수용액 방사차 같은 경우에는 포수용액의 방사 능력이 매분 1분당 2000리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소화약 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죠? 포수용액 같은 경우는 포원액과 물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혼합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10만 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이런 식으로 소화 능력과 설비의 기준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분말 방사차는 분말의 방사 능력이 매 초당 35kg 이상이 돼야 되고요. 분말 탱크와 가압용 가스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분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방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용 가스 설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사하려면은. 그 다음에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1400kg 이상. 그 다음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 화합물의 방사 능력이 매 초당 40kg 이상이 돼야 되고요. 할로겐 화합물 탱크 및 가압용 가스 설비를 마찬가지로 비치를 해야 됩니다. 가압용 가스 설비. 그리고 1000kg 이상의 할로겐 화합물을 비치를 해야 됩니다. 1000kg 이상. 자, 다음 이산화탄소 방사차는 이산화탄소의 방사 능력이 매 초당 40kg 이상이고요.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독차는 가성소다와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 능력과 설치 기준을 하나씩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100% 암기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조드린 내용 위주로 암기를 하되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계신 분들은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암기하시면 시험을 더 잘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